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에 아주 참 시대적 사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대를 읽는 사설. 제목이 조국이여 추미애 법무장관, 조국이여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바로 오늘의 한국을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이 이것이냐고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설자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죠.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이 사람도 지금 현직 장관이 하니까 좀 한 발짝이 가니까 그래도 민심을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지도 살아야죠. 송영무도 살아야죠. 지금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9.19 군사합의에서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쫄아놨죠. 하물며 이런 말 함부로 잘못하다가는 사실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청탁은 청탁이라고 딱 했습니다.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완전히 이 추미애 측이 거짓말했죠. 아니라고. 청탁한 적도 없고 아니라고 했더니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싹 그냥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거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입니다. 당대표실 누군가가 민주당 출신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하고 보좌관이 이를 다시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해당 보좌관은 군 관계자들에게 통역병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 난리까지 쳤다는 겁니다. 추 장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죠. 왜 난리치겠습니까? 빨리 퇴근을 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추 장관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안 돼요? 하고 얘기하면은 누가 했을까요? 뭐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또 퇴근까지 하게 돼 있죠. 왜 통역병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난리까지 쳤다는 게 오늘 나왔습니다. 네. 추 장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분은 99%, 아버지 지분은 1%로 해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금 감면 등 장애인 혜택을 노린 건데요.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그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버지 지분은 1%. 무슨 차인지는 모르죠. 뭔가 무슨 차겠죠. 네. 차종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다음에 자기 지분, 아들 지분은 99%로.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은 아주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 지분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뭘 차를 글쎄요. 23일이나 되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 도저히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네, 사설자는 바로 그 핵심입니다. 심지어 병가 연장의 필수적인 진단서라든가 휴가 명령서, 뭐 소견서, 그다음에 진료 의뢰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의료 기록, 의무 기록, 군에서는 의무 기록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5년간 보관하다가 만약에 감사에 걸리면은 바로 그거는 조사단에서 그다음에 헌병대 그러니까 지금 군경찰에서 바로 조사가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5년간 서류가 보관돼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서 항상 이것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단서도 없고 휴가 명령서도 없고 아니 무슨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이거는 추미애 아들이 군대 파괴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군대 파괴,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군에서 나왔던 사람들, 군관계자들 전부 다 카츄샤 출신 청년들 전부 하는 얘기가 입을 똑 모아서 똑같이 하는 소리가 그런 사례가 도대체가 듣기도 듣보잡이다. 듣보잡. 듣기도 처음이고 보는 것도 처음이고 말이죠. 하여튼 처음이다. 있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추장관 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한 어떤 일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분 늦게 왔다고 휴가에서 휴가 갔다가 17분 늦었다고 말이죠. 17시간이 아닙니다. 17분입니다. 17시간이 아닙니다. 17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분 늦게 휴가에서 복귀했다고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역하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저께 몇 건, 한 서너 건 아마 언론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추장관 측은 카츄샤 휴가가 또 이런 얘기했죠. 아까도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육군이 아니라 미 육군 규정 따른다고 헛소리 했습니다. 이 헛소리는 X소리라고들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카츄샤 휴가도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은 미군 작전지역 안에 거기 파견 나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만약에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독립기념일 날을 쉬게 되면 그날 카츄샤도 쉬게 되죠. 그것은 하지만 휴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육군 규정이다. 일단 밖에 나가는 거는 100% 육군 규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거기 왜 지원단이 나가 있겠습니까? 지원단의 최고 계급이 대령 아닙니까? 대령. 네? 왜 그렇게 높은 계급이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이런 장교들이 쫙 나가고 거기 어떤 지원단, 소위 연대 형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변호를 한다? 이런 규정, 이건 상식도 없는 거죠. 육군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는 것을 미군 규정 적용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를 했다는 자체가 이 상식을 개란 행동 아니겠습니까? 카츄샤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변호를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일이죠. 네. 휴가를 연장할 때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만약에 비가 팍 폭우가 쏟아졌다. 근데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었다. 그건 증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런 사유가 뭐 있었습니까? 진료기간이 10일이 넘으면 군병원에 입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추장관 아들은 민간병원 퇴원 후에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있습니다. 병가 연장 시에 이 거치하게 돼 있는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장관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만에 거짓말이라는 게 털어났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장관을 한다는 그것도 자기 사적인 업무를 갖다가 또 더더욱이 지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국민의 관심이 된 그런 문제, 자기 신상에 대한 그 아주 문제가 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하루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까? 야당을 향해 가지고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야당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하고 있다. 누가 그런 줄 아시죠? 김남국이가 그랬어. 김남국이가. 참 정말 저는 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남국이가. 네? 김남국 아시죠? 조국 백서 만든 사람. 네? 그걸로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분 아닙니까? 조국 백서. 근데 이 양반 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예, 물론 로스쿨 나온 변호사라고 합니다. 근데 로스쿨까지 나오고 변호사가 된 분이 아니 어떻게 해서
야당이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이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보다 군대 안 간 사람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 40%가 많아요. 자기네 당이 군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야당 언론을 향해서는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합니다. 군대 안 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못한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그 말을 한 상대가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장군, 육군 사관학교 나온 분입니다. 아주 사람을 잘못 봤죠.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이 입을 나불거리다가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왜? 상대는 신원식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이고 작전참모부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하고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하는 분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당시 그 시대 작전통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전 분야에 능통할 뿐더러 이분은 특히 이 연설이라든가 또 작전에 대한 어떤 이 훈육이라든가 또는 작전에 대한 개요의 설명이라든가 작전의 전문적인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연설이 시작되면 전부 다 까무러친다 할 정도로 논리가 정연하고 지식이 풍부한 감히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두고서 이분이 제기를 문제를 했거든요. 이분을 염두에 두고 김남국이가 입을 촐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신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대꾸를 안 하죠. 그냥 웃고 넘어갔겠죠. 대꾸가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글을 써내죠. 오죽하면 어저께 기사에는 별을 3개를 갖다가 제목에다 까만 별을 3개를 딱 올려놓고 김남국 별 3개 그 다음에 신원식 의원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야당의 저격수로 있습니다. 네. 속칭 저격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군 미필이 34명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통합당 하면 좋을 텐데 국민의힘 하니까 입이 익지 않아가지고 자꾸 실수가 됩니다. 국민의힘, 거기에는 군대 안 갔던 사람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은 34명입니다. 2배 넘어요. 2배 넘어. 2배 반 정도 됩니다. 네. 게다가 추미애 보좌관 추가 연장 전화 사실을 밝히는 야당 의원은 35년간 국민, 아까 말한 신원식 장관입니다. 35년간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육사 출신 군복무를 한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여당 다른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게 청탁이냐 이렇게 말하는 참 황당무계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게 청탁이냐고 무슨 말인 줄 알 수도 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추미애를 감쌉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통역병 그게 자기 거니까 자기 거라고 돈 내고 그럼 김치찌개 살려면 먼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자기가 거기 통역병 먼저 크레딧을 받아놨나요? 휴가도 미리 다 연장 이 58일 쓴다는 거 다 받아놨나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원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격가지로 본다. 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니 참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를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중병이자 아주 불치병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병이다. 내로남불. 이 정권 사람들.
이 사설자는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항상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그 말 정말 괜찮은 말이거든요. 취임사 들을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기회가 균등했습니까? 재판부 보세요. 김명수 재판부. 기회가 균등했습니까? 딱 코드들이 자기 코드면은 무죄, 자기 코드 아니면은 유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기회는 균등하다, 과정이 평등하다, 결과가 정의롭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힙니다. 헛소리가 된 지 오래다. 조국의 초미와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것 보면 혀를 끌럭끌럭 차게 된다. 이렇게 끝은 맺었지만 이 혀를 차게 되는 바로 이 모습에서 피를 토하는 모습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에 피를 토합니다. 분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것이 나라냐 하고 광화문에 모인 겁니다. 개천절에 못 나가라고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없애라고요? 법으로 하게 만들겠다고요? 광화문이 코로나를 옮겼다고요? 온통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코로나는 티켓을 여행 보낸다. 티켓. 뭐 쿠폰, 무슨 쿠폰, 무슨 쿠폰. 임시공휴일까지 하나 딱 만들어 실컷 놓으십시오. 의료계에서는 7만 8초를 조심하십시오. 7만 8초. 그럼 나도 7만 8초. 그 말이 참 괜찮다. 7만. 왜냐하면 휴가철에 이제 들어가서 이때를 잘해야 하는데 해수욕장에 80만, 80만이 모였다. 해운대만 예를 들면. 거기서 그냥 완전히 목욕탕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 온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가 소위 잠복기가 5일 5점 며칠인데 바로 그날 거기 모여가지고 그날 바로 검사한 사람들이 걸렸다? 천만에. 정말 봐서는 안 될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정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 아니, 이 새로운 나라 싫습니다. 자, 옛날의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시장경제가 꼽히는 옛날의 자유의 대한민국. 그 나라를 원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새벽 5시입니다. 몹시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살을 에이는 듯한 광풍이 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고 아픕니다. 그러나 태양은 반드시 몇 시간 뒤면 떠오르게 됐어요. 이글거리는 태양.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미동맹 해체론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 평화동맹 하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려면 중국이 왜 군대를 만들고 왜 무장을 하고 핵을 만들고 북한 괴뢰 정권은 왜 핵을 계속 만들어 되겠습니까? 미국은 왜 세계 국방력이 1위겠습니까? 소련은 왜 국방력이 최고를 향해서 미국을 이기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네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겨서 자기네 평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침략을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미 혈맹 동맹을 파괴하려 하는 통일부 장관이 함부로 제잘거리는 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평화동맹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북한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평화동맹. 맥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평화동맹이라는 맥이 바로 이인영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이 원래 바라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정말 우리는 힘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